됐고. 그건 이제 들어갔고. 이거 방송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들어가.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열린 제가 노인지원센터 시설장을 맡고 있는 김창현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해서 요양보호사 대상자 이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 역대 출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 시험을 역대 지금 현재 쭉 출제가 됐는데요. 출제된 문제 중에서 약 한 90%가 다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된 문제가 90% 출제된다는 얘기는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제가 이제 용어를 이제 붙이자면 구룹 법칙이라고 합니다. 역대 기출 문제가 90%가 출제가 다시 되고, 그 중에서 60% 이상 점수를 득하면 합격하는 게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정리해드리고 문제 푸는 것은 역대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요양보호사 2회 역대 기출 현황을 쭉 보시면 거의 매 시험마다 꼭 한 문제씩 꼭 나왔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한 문제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노년기의 특성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의 특성은 신체적인 특성이 있겠고 또 심리적인 특성이 있겠죠. 신체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성은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르신이다 생각하면 제가 나이 먹은 만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결혼하고 또 성년기를 또 성인 또 중년 중장년기를 겪어보면 좀 뭔가 몸이 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0대 혈기왕성했던 그런 뭐 어떤 몸 상태, 신체적인 어떤 상태와 지금에 있어서 신체 상태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인의 신체적 변화를 보면 세포의 노화를 들 수 있죠. 뼈와 근육이 이축이 되고 또 등이 굳고 또 이제 관절과 관절 사이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게 그 간격들이 좁아지면서 키가 줄어들고 또 피하 지방이 감소 하고요. 또 체중도 아울러서 감소를 합니다. 두 번째 방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급격하게 상황이 오면은 만약 어떤 위험의 상황이 오면은 내가 방어를 해서 위험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대응력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급격한 상황이 오면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그런 방어 능력의 저하. 그 다음에 예비 능력의 저하. 예비 능력의 저하는 뭡니까? 조직의 예비 능력이 떨어져요. 일상생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노인의 신체 변화 중에 또 하나는 잠시만요. 또 뒤로 또 앞으로 넘어갔네요. 회복 능력의 저하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역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노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진행형 과정입니다.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에 정점을 찍다가 계속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수정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노인의 질환의 특징은 노인성 질환은 다음으로는 노인성 질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2007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거의 안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비중이 좀 낮죠.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면 노인성 질환은 다른 질병과 동반한다. 그리고 특정 질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있다 하면 틀립니다. 특정 질환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다. 또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뚜렷하다고 하면 틀립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원인이 불명확하다. 맞습니다.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또 노인성 질환은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고 치료가 늦습니다. 또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여기서 시험 문제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한다. 틀린 얘기죠. 특정 질환과 관계가 있다. 다 틀린 답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다른 질환과 동반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또 예를 들면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분명하다. 틀린 얘기입니다.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또 노인성 질환은 급성 질환이 많다라고 합니다. 틀린 얘기죠. 노인성 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또 노인성 질환은 재발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는 재발이 쉽고요. 경과가 빨리 낫는다. 아닙니다. 치료가 굉장히 늦고 경과가 깁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인성 질환에 또 살펴보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둔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신장은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고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또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뭡니까?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 즉 예를 들면 증상이나 경과, 예후 등이 많아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노인성 질환은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관절 경축과 욕창이 잘 발생하고요.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됩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죠? 화면 좀 줄여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줄이는 거는 이 화면 좀 줄이는 거로 하려면 설정. 이 설정.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포지션. 포지션 이거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아니 또그 창을 옮겨야지 창을. 이렇게 창을 너무 줄였잖아. 됐죠. 됐어. 여기요. 아니 한번 내리면 돼. 닫고. 자 이제 잘 보입니까? 조금 글씨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를 좀 글씨 사이즈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두 번째 줌 X 그. 자 그리고 밑에 그 세로 밑에 그 그렇지. 그렇죠.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잡아놓은 게 밑으로 창 그렇지 밑으로. 그렇지 맞추시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자, 좀 어느 정도 좀 잡혀져 있네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체적 특성에 의해서 얼굴이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 예, 근데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계속 하시고. 예, 좀 화면을 좀 바꿔봤고요. 세팅을 다시 해봤는데 또 어떻게 보기가 좋습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좀 딱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특성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번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어르신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증가죠. 신체적 특성은 저하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렇지만 또 길어지거나 이렇지만 심리적 특성은 다 증가됩니다. 첫 번째 우울증 경향이 증가. 2회, 5회, 6회, 22회 시험 문제가 나왔죠. 1번, 2번처럼 1. 불면증, 식욕부진, 기억력의 저하 등 흥미와 의욕 상실. 이거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1회 때 시험에 나왔죠. 청년기에는 외향성입니다. 그렇죠? 노년기에는 내향성이 나타납니다. 또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특성은 답안에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17회, 23회 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조심성의 증가는 뭘까?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합니다. 조심성이 있죠. 조심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고 때로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조심성의 증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직성의 증가 5회, 9회, 11회, 15회, 21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경직성의 증가는 뭡니까?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알 것 같아요.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죠. 꼰대라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상당히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어르신들 대하다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경직성입니다. 유통성이 없고, 그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고요. 안전한 일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합니다. 다음으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 실패와 좌절에 답답해짐으로써 자아 통합이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준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됩니다.
또 안도감이나 정서적 안정감, 세월 흐름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심리의 특성이고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오랜 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물건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친근함, 애착을 갖는 것이 어르신들의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입니다. 다음에는 4. 시간 전망의 변화. 자기가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여생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떠나 다녀갔다는 흔적.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체근하는 게 아니라 참 훌륭하게 잘 살으셨다, 건강하게 잘 살으셨다,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다, 자꾸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의존성.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저하되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어르신의 빈곤이 우리나라는 많다고 하잖아요. 어르신의 빈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의존을 좀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요. 또 중추 신경 조직이 퇴화되면서 정신적인 의존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중요한 사람을 상실해서, 그러니까 배우자나 또 친한 친구들, 또 이제 가족들 상실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상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더 외로움을 느끼면서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르신들의 사회적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적 특성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요. 은퇴로 인한 영향, 그리고 사회적 이제 은퇴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건강 수준, 경제 상태, 학력, 퇴직 시기, 퇴직 의도, 기타 성별, 성격 특성, 가치관 등이 은퇴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특성 중에서 이 배우자와 친족의 상실감, 이건 이제 의존성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죠.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리고 허무감과 절망감과 고독감을 갖게 된다. 이게 사회적인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결혼으로 빈둥지 증후군으로,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이 있습니다. 같이 살다가 떠나가니까 허전한 느낌이죠.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이런 초조와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또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아침이면 출근한다, 학교 간다, 밥 챙겨주고, 저녁이면 공부한다 해서 다 챙겨줬던 그 어머님의 역할이 갑작스럽게 자녀 결혼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정체성이 상실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할머니로서의 또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자녀를 떠나갔지만 손자녀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또 할머니로서의 긍정적인 또 가치를 획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내리사랑의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를 이뻐하고 또 귀엽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용돈도 드리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인과 가족 관계입니다. 역대 기출 문제를 살펴보니까요. 2016년도에는 20회 한 문제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3번 시험 봤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2018년도에는 3번 시험 중에서 24회, 25회 2번 나왔습니다. 자, 이거 2번 나왔는데요. 매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또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또 한 2회, 3회, 2회나 3회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노인과 가족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 번째, 노인 거주 형태 변화입니다.
일단은 노인들 혼자 사는 내지는 노인 부부가 같이 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노인 가족이라 그러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모여서 시사를 하거나 취침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면서 거주하는 형태가 노인 가족입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다. 19회 때 시험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노인과 가족관계. 그러니까 노인과 가족관계는 노인 부부관계가 있겠고, 또 부모와 자녀관계가 있겠고, 형제 자매 관계가 있겠고, 조부모, 손자녀 관계가 있겠고, 고부관계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인 부부관계를 보겠습니다.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가 바깥에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가정일을 서로 분담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새롭게 이제 동반자로서 전환하죠. 2회 때, 4회 때 시험에 나왔죠. 또 노부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노년기의 결혼 만족도를 높여 갑니다. 두 번째, 성적 적응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관계가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성관계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본능 차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노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나 노인의 성적 관심과 욕구 충족을 겸기시하는 그런 태도는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부부관계 중에 세 번째,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첫 번째 단계는 상실감의 시기라고 합니다. 3회 10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울감과 비탄함을 이제 계속 호소하죠.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도 그냥 힘들고 형제자매들도 좀 힘듭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배우자가 없는 생활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이제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등산도 가시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시고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는 그런 단계를 갖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요. 남편이 먼저 대부분 사별하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배우자와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25회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평균 수명도 길고 남성보다 깁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요양보사 시험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틀린 부분만 이게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말이 맞아. 나도 공감해. 이건 공부 안 하셔도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좀 내 생각과 틀린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2018년이죠. 11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저도 불안하고 시험 앞두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기출문제 풀어보고요. 또 틀린 문제 있으면 왜 틀려 있는가를 다시 교과서를 보면서 표준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시험을 합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 갖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험 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고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비서님께서 물을 안 주네요.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물 좀 주세요. 진작 갖다 주셔야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심호흡 좀 하시고요. 에 대해서 한번 호흡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저도 요양 TV를 키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시청하기 위해서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감이 못했네요. 열리 그래서 물을 안 주네요.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게시 공유 게시하고 함께 시청하기 눌러줘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요양TV 유튜브에 요양TV나 페이스북에 요양TV를 검색하시면 함께 시청하기 눌러줘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방송한 것을 요양TV 유튜브에 요양TV 페이스북에 해야만이 내가 독자가 많죠.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13회, 20회, 24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뭡니까?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서 지역사회의 근거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생활비는 누가 줍니까? 요즘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겠지만 지금 이제 60을 이제 접어들거나 60대 중반, 속된 말로 베이비 부모 시대는 자녀들한테 의존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변화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생활비는 자녀가 제공하는 비율이 줄고 있고 어르신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 스스로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것이 25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수정 확대 가족 그리고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부관계입니다. 1회 때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는데요. 며느리하고의 관계죠. 이게 자녀 세대가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며느리가 가게 관리 권을 이제 가게를 집안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며느리의 지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시어머니의 역할이 며느리에 대해서 의존적으로 되게 되고요. 협력적인 역할로 전환이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부간 갈등이 좀 심해서 시어머니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며느리한테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의존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거꾸로 됐죠. 며느리가 지위가 상승됐고 시어머니가 오히려 의존적이고 며느리의 협력적인 역할로 전환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부 갈등은 가치관과 세대 차이이고 이로 인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노인 자신이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조부모하고 손자녀 관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에 관해서 만족을 한다, 불편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 되죠. 여기 3 요거 예. 그 다음에 이제 4는 누를 것 이거는 뭐죠? 2? 2예요? 예. 뭔가 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또 생방송의 묘미고요. 또 하다 보면 또 보완해서 할 수 있고 또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조부모하고 손자녀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야 합니다. 아까 내리사랑이라고 했죠. 자식은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불편해 한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25회 때 그렇게 나왔어요. 부모들이 손자녀와 동거 관계를 불편해 한다라고 돼 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만족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면서 부모 노릇을 할 때보다 더 쉽게 적응하고 조부모는 부모에 비해 손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비교적 순수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년기의 손자녀는 생애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고 손자녀에 대한 사랑은 손자녀의 적극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고 손자녀 통해서 여생 동안 많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노년기의 형제 자매는 중요한 사회적인 지지 자원입니다. 맞죠? 형제 자매는 일생을 통해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서로 수용되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또한 장기 기억이 발달하는 노년기의 특성상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심적인 안정감을 공유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노인 부양의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와 가족의 협력.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인데요. 노인 부양은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사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기 부양과 가족 부양이 있습니다. 공적 부양은 지금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 부양은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한 기초노령연금이랄지 이런 것도 공적 부양에 해당됩니다. 결론은 노인 부양은 사적 부양만 한다, 공적 부양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 고부 갈등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죠. 서로에 대해서 의존보다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방법으로서는 노인연금제도, 보험제도 등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스스로 준비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사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겁니다. 26회 첫 문제 나왔죠?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 또 지역사회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어르신들 노인에 관련된 사회적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죠. 노인 문제 해결에서는 노인 부양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은 시설보다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시설보다는 집이 친숙하죠. 집이 편안감을 느끼잖아요. 재가 서비스를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다음에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또 독거노인들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위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벌써 시간이 35분이 시간이 흘렀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론을 이제 노인보호 대상자,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이론을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역대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관 역대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8의 기출인데요. 어떤 게 정답이겠습니까? 단독으로 발생한다? 아니죠. 노인성 질환은 다른 질병과 동반한다. 교재 14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그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라고 말씀드렸죠. 치료가 늦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증상이 뚜렷하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네 번째, 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까? 아니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합니까? 아니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죠. 끝에를 길다를 짧다 하고, 그죠? 다른 질병과 동반하는데 단독으로 발생한다 하고,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아니죠. 만성 질환이 대부분인데, 약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한데 둔감하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잘 상식적으로 잘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1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16회 때. 다음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또 물었어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모르는 것은 다 긍정적인 질문만 해요. 요양보호사 시험의 특징은 긍정 질문입니다. 다른 시험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노인 질환의 특성을 옳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질문도 하는데 여기 요양보호사 시험은 다 긍정 질문만 합니다. 옳은 것만 고르면 됩니다. 옳은 것은. 5개 중에서 4개는 틀리게 하고 하나만 맞게 출제가 돼요. 볼까요?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아까 풀어봤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높죠? 심리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라겠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단순 질환으로 회복이 빠르다? 재발되지 않는다? 아니죠. 다른 질병과 동반하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고 치료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진단이 쉽다? 아니죠. 원인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하고 옆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1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맞는 것은 또 맞는 것이죠. 첫 번째, 만성 질환이 많으나 치료가 빠르다. 이게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성 질환이 많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만성 질환은 많죠. 많은데 치료가 빠르다겠습니까? 치료가 늦다. 경과가 길다고 했죠. 자, 뒤에가 틀렸습니다. 노인 질환은 대부분 급성 퇴행성 질환입니까? 아니죠.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노인 질환은 전형적으로 특정 질환과 관계가 있다? 아닙니다. 다른 질병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대부분의 노인 질환은 재발하지 않는다. 재발이 쉬운 게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기준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 특히 증상이나 경과나 예후 등이 많아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거죠.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3회 때 출제된 문제를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이게 나왔어요. 박스에 넣어놓고 이게 무슨 특성이냐, 심리적 특성이냐 물어본 겁니다.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이게 뭘까요? 우울증의 증가일까요? 조심성의 증가일까요? 아니면 경직성의 증가일까요? 수동성의 증가일까요? 의존성의 증가일까요? 자, 이거 다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시 재방송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성의 증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심성의 증가는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말지 하거나 때로는 중립을 지킵니다. 결단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한 것이 바로 조심성의 증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죠? 자, 다음으로 또 물어봤습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22회 때 출제된 문제인데 불면증, 잠 못 자죠.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등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까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합니다. 그죠?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25회 때 출제됐는데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물어봤어요. 뭘까요? 바로 이 노인성 질환의 심리적 특성은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내가 꼰대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표현이 좀 방송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꼰대, 고집스럽다 이런 것처럼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면서 지키려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자기에게 익숙한 거 그런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죠. 이게 이제 경직성의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1회 출제된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박스 안에 보면 아까 박스 안에 문제 똑같이 봤죠? 또다시 출제됐어요. 뭔가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융통성이 없다. 조금 전에 풀어봤죠? 또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양보호사 시험은 90%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또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중복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표현을 바꿔서 이게 나오게 합니다. 어떤 분은 시험 보러 와서 내가 풀어본 문제하고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나온 문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나옵니다. 맥락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끊임없이 풀어가면 됩니다. 그게 논점이 되니까. 그게 논점이에요. 이걸 알고 있나 모르겠나. 이걸 헷갈려 하고 있나 헷갈리고 안 하고 있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의 문제이죠. 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요양보호사 시험이라고 보시니까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시험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5분이 됐습니다. 이 시험 답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경지성의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다 풀으셨죠? 다 17의 기출 문제를 볼까요? 또 이제 노인의 심리적 특성 물어봤는데요.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한다.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 등 매사에 신중하다. 신중하다. 이거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옳은 것은 바로 조심성. 조심해지는 거죠. 신중해진다. 조심하다. 조심성이 있다.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하고 뭐 나서고 뭐 이런 것보다는 중립을 지키는 것. 이게 이런 얘기 나오면 조심성이 증가했구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5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죠. 현대 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렸죠.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1. 조부모들이 손자녀와의 동거 관계를 불편해한다. 아니죠. 만족해야 합니다. 손자녀에 대해서 부모 노릇할 때보다 더 쉽게 적응합니다. 자식은 내리사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틀린 문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어때요? 맞는 문장 같죠? 맞습니다. 기혼 자녀와 동거는 줄어든 반면 혼자 살거나 노 부부끼리 사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의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게 왜 틀렸는지 보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뒤집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나올 때 바꿔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부모들이 손자녀와 동거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답이 되고요. 두 번째를 틀리게 바꾸는 거예요. 또 기혼 자녀와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기혼 자녀와 동거가 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줄고 있다. 이렇게 바꿔요. 같은 문제라도. 세 번째 볼까요?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지지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아주 의미가 크죠. 이게 노인 되면요, 친구도 만나기 어렵고 좀 이렇게 자꾸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족 중에서 형제자매 관계는 끈끈하죠.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고요. 또 형제자매는 일상을 통해서 그동안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런 관계다 보니까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다. 전문 용어로 희노애락을 서로 부딪히면서 살면서 슬픔과 분노도 같이 하고 또 즐거움도 같이 하고 또 애기영사 때 만나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관계가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노인이 증가한다. 제가 아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현대사회는 과거에는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노인이 많았지만 현대사회는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돼서 오히려 부모의 생활비는 자녀가 제공하는 비율은 줄고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배우자와 사별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아니죠.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19회 때 나온 문제. 또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노년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제가 푼 것처럼 풀으시면 돼요. 1. 자녀가 생활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공부했어요. 두 번째, 혼자 살거나 노 부부끼리만 사는 세대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노인 가족은 65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모여서 치사도 하고 취침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또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형태가 노인 가족이 했고요.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과서 153페이지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볼까요? 노년기 부부간 관계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아니죠. 부부관계는 가정일을 서로 분담하는 등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하면서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결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게 노인 부부관계입니다. 성 역할 차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니죠. 줄어들고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감소되고 있다? 아닙니다. 고부 갈등은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한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틀렸나 안 틀렸나, 왜 틀렸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맞았나 보다는 왜 틀렸나. 다음에 또 그런 문제 또 나와요. 바꿔서 나와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다음으로 이제 13회 때, 20회 때, 24회 때 세 번이나 출제된 문제인데요. 설명해 드렸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해서 답은 수정 확대 가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출 문제예요. 26회 따끈따끈한 문제죠. 제가 이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6회 제가 시험 봤는데요. 뭐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나온 문제라 그런지. 한번 볼까요?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 방점입니다. 개인적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요양보험 확대. 노인 요양보험을 내가 노인 개인 스스로가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이죠. 자, 2번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거 뭡니까? 노인 개인 대체 방법으로 옳은 거죠. 각종 복지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후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 그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죠. 세 번째,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노인 일자리 개발은 누가 합니까? 사회가 해야 할 일이죠. 국가 노인복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죠.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한다는 것. 노인 요양시설 확대하는 것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 159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서 사회와 가족의 협력 방법. 노인 부양은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있다고 했어요. 서로 협력적으로 병행한다. 사적 부양은 뭐가 있을까요?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기 부양과 가족 부양이 있고요. 공적 부양으로는 장기 요양보험제, 제도, 노인 요양시설 확대 등 국가나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공적 부양입니다. 두 번째,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서 세대 간의 갈등, 고부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자녀와 부모는 서로에 대한 의존보다는 동등한 인격체로 상호작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노인연금제도랄지 보험제도 등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스스로 준비하고 또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관심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야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사회 프로그램 참여하는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복지 정책 강화는 이제 국가 차원으로 해야 할 일이죠.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가 서비스 뭡니까? 집에서 치료받는 거죠. 집에서 케어 받는 거예요. 요양하는 거죠. 집이 편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평온하고, 술을 드셔도 꼭 집을 찾아가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런 것처럼 집이 가장 케어하는데, 요양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 요양 서비스의 거의 80% 가까이가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 그걸 재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어르신들의 지적 능력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자기 공헌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 저도 이제 전에 이제 구의원하면서 구청에 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어르신들의 고급 인력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역사회에 좀 이렇게 공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약간의 교통비를 드린다면 참 행복하고 또 세대 간의 공감도 되면서 건전한 어떤 노인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많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해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 등 말벗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봉사 조직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이하고 좀 이렇게 좀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불안감이 많이 생기죠. 불안감 해소하는 서비스를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지역에서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얼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양보호 대상자 2회, 제가 오늘 처음 방송을 해봤어요. 부족함이 많이 있고, 또 다듬어서 더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양TV는 요양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요양TV를 요양하고 영어로 TV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하기를 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가 잘